그리고 그 민주당의 시나리오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죠. 그럼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조금 전 속보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거부를 표명을 했고, 또한 최상병 이 특검법 수용, 그리고 이제 가족 의혹을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반대의 입장을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받아줄 수 있는 이러한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오늘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 관련해서 부분 25만 원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엄밀히 보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야가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예스고 이건 안 된다고 일일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고요. 여당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이게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면은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스와 노를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국회 내에서. 이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또. 또 국회 내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고, 그게 결국은 논란이 되는 법안들이 했을 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오늘 제가 볼 때 비공개 회의 때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태원 관련해서 특별법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유족들, 그런 분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법이 가주는,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상위법과 충돌하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슬픔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기존의 법 체계가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이 슬퍼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쪽의 조사위가 지금의 법률 선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 거고요. 여야가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해소하고 법안을 넘기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수처, 이 공수처를 민주당에서 계속 해달라고 했습니다. 언제적부터 그랬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02년 맞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때 나온 거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요. 2002년. 그러고 나서 17년간의 상고 끝에 민주당이 그렇게 원해서 그쪽 말대로 상고 끝에 그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안 통과될 때 정의당이 또 그렇게 같이 해줬거든요. 이른바 이중대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그 선거법 소위 말해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여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수처를 그렇게 통과시켜서 만든 공수처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수사하고 있잖아요, 최상병.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때 한 해 예산이 200억씩 들어요. 2021년부터 200억씩 드는 거예요. 그럼 1, 2, 3, 4 올해까지 하면 800억 듭니다. 800억의 애 이름이. 근데 본인들이 볼 때 그렇게 공수처 하자고 해놓고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근데 미진하다. 납득이 안 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덮는 것 같다. 그런 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공수처 우리 못 믿겠다. 자기 부정이지만 그렇네요. 특검하자고 얘기해야죠.
그런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이게 뭐 특검이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잘못됐거나 그게 전제돼야지. 그럼 공수처는 없애야죠. 네, 그렇죠. 그럼 저기 대우각성하고 네. 반성해서 네. 우리가 진짜 이제까지 800억 이거 허투루 썼다. 죄송하다. 우리가 예. 진짜 800억 내놓겠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그 최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주장을 하려면 네. 일단 기본 전제로서 이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를 전제로 그럼요. 증명을 해야 되고 예, 결과를 증명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언제든지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기다리면 돼요. 네. 왜 지금 그러냐. 계속 프레임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는데 대통령은 네. 거부한다. 제의 요구한다. 계속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영수회담을 하고 있는 과정에 네. 지금 여야를 보면 특히 야당을 보면 이미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변하지 않는 사람이란 프레임을 계속하고 잘 보세요. 사람이 만났어요. 네. 5천원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접점을 찾아서 공통부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네. 해야지 다음에 또 만나면 뭔가 나오는 게 있겠죠. 예. 근데 뭐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그럼 그 민주당의 시나리오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죠. 그럼 임기 남은 3년을 보장을 할 생각은 없다? 없죠. 왜 없냐? 네. 사법 리스크가 2027년까지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예. 결국은 저는 지금의 영수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쪽이 누구냐. 야당일 수 있다. 네. 아니 이미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고 그냥 소위 말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왔어요. 네. 여기 마지막에 사진 보면 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웃고 있습니다. 예. 이게 끝나고 사진 찍은 거예요, 둘이. 이렇게 웃고 나서 딱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더해봤다. 그건 답답할 노릇이죠. 뭐냐면 만난 거 의미 있습니다. 본인도 뭔가 그 국정의 파트너로서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저 사진이네요. 그렇죠. 예. 웃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웃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죠. 속은 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냐면 충분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면서 자기도 야당 대표로서 200석 가까운 야당 대표로서 예. 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악수하고 웃으면서 하고 나서는 또 와가지고 그 수석 대변인 통해가지고 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요번에 조금 너무 티가 난다. 국합 배드캅 역할을 철저히 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실무회담 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막 던져.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나서 얘기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냐. 그러다 보면 거기 갇히잖아요. 네. 그럼 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제 없이 네. 처음 만남이 있다면 하는 거고 다음에 만날 때는 뭐 예를 들면 경제 분야든 아니면 뭐 개혁 과제든 네.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회의 때 자기가 딱 접어서 하는 며칠 전에 갑자기 그랬죠. 접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통큰 결단. 뭐가 통큰 결단이야. 너무 뻔히 보이는 역할 분담, 국합, 예. 배드캅의 역할 분담인데 저는 그게 여기에서도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쉬우면 아쉽지. 저는 오늘 민주당의 그 브리핑을 보면서 네. 되게 뭐 인상 스케치하듯 남 얘기하듯 하는 듯한 인상이에요. 본인이 그 한 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했고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나는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냥 뭐 기자 같아. 제3자 평론가 같아. 네. 그냥 보면 뭐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덧붙였다. 그냥 뭐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 뭐 이건 제가 할 말인 것 같은데 여튼 그런 면이 좀 아쉽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우리 진행자분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 국민의 바람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고 네. 그 15분 동안 대통령이 면전에서 다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입장을 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저렇게 아까 나왔던 네. 또 활짝 웃으면서 하고 네. 제가 대통령 처음에 그 집무실 안에서 영접을 하고 안내하고 테이블로 이렇게 안내하면서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인 자리도 본인이 이렇게 좀 의자를 끌어안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앉을 의자를 약간 뺐습니다. 예.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아, 뭐 많은 기자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부탁을 하셨구나. 예, 예. 왜냐하면 그게 사소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재명 만났을 때 이렇게 악수하면서 여기 약간 팔을 약간 예. 했거든요. 예, 이렇게 툭툭 예, 쳐주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반가움의 표신 거고요. 오늘 저는 좀 보면서 조금 안쓰러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목이 네. 좀 쉬었더라고요. 오늘 조금 예, 네. 아마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책임이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담감도 막중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 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야 되는 예. 그런 엄중함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웬만해서는 목소리가 굉장히 또랑또랑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좀 쉬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예. 참 이번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로 정말 우리 국민들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또 우리 후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제 지금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영수회담이 이런 양자회담이 있기까지 정말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얼마나 참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렇게 만났을 때 정말 화답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보를 하고 의자 빼주는 모습을 좀 몰랐는데 딱 저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오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양보하고 손을 내밀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본인의 소신에는 양보하지 말아 주시라. 이렇게 제가 좀 개인적인 이런 당부에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제가 생각하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이번에 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처음이 아니라 뭐 여러 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정말 편하게 임했지만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A4 용지 뭐 수십 장 분량을 뭐 가져와가지고 10장인가 뭐. 예, 그걸 이제 막 쌓아가지고 15분 동안 이렇게 읽는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참 언론에서도 특히 이거는 어떤 좌성향의 그런 언론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오히려 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본인의 생각만을 읽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참 개인적으로 인상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라 하면 내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말을 섞는 거잖아요. 네. 입장을 한번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내 생각을 그 사람한테 심어가지고 끌어오는 게 아니라 네. 협치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요. 출발 자체는 그 틀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쏟아냈다는 표현 뻔히 할 수 없거든요. 줄줄이 예. 나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을 네. 그거를 이제 민심이라고 하면서 하시는 건데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가공된 민심 아닌가. 민주당 버전의 민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약간 프레임을 잡은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쪽은 뭘 할 것인가? 시나리오가 다 있거든요. 특검 전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과하게 힘쓰다가는 4년 전 상황이 똑같이 된다. 그러다가 예. 다친다. 네. 그런 겁니다. 뭐냐면 예. 4년 전에도 보면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이 얻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임대차 3법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돼야 되는데 일부러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다 같이 국민들이 그렇죠. 서민들이 손해를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임대차 3법이란 걸 통해 가지고 하다가 탈이 났죠. 그리고 검수완박.
그게 저거잖아요. 결국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 소원을 받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결국 본인들이 주체할 수 없는 힘,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본인들의 버전으로 오독하는 순간 네. 잘못은 되풀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죠. 그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빨간 사람들, 더 네. 빨간 맛의 버전들의 사람들이 네. 등장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막말이 있고, 얼마나, 그리고 철험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경찰 수사 받고 있는 네. 사람, 검찰 수사 받고 있는 사람, 심지어 1, 2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네. 사람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조국 혁신당 그쪽은 뭐 거의 절반 가량이 뭐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남은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뉴스를 틀면은 갑자기 국회의원 누구가 감옥에 가고 뭐 뒤이어서 순번자가 또 올라가고 뭐 조국 당대표라는 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또 이제 기다릴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남은 4년이요 어떤 뉴스가 나올지가 지금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그 등하굣길 인사를 하거든요. 네. 거기 이제 엄마들이 나와서 아이들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 이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한테 이 아저씨는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설명을 해주시죠. 뭐 국회의원이고 뭐 반장 같은 존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반장 같은 분들이 죄 짓고 다니는 거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이재명 국민들이 왜 선택을 했을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집권을 했잖아요. 좀 더 잘하라는 네. 민심의 회초리는 또 저희가 교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도 변화가 있고 네. 변하지만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있다. 그럼?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예.